적어서 삑 소리 나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만요. 수업을 딱 시작을 하는데 분필이 좋은데 분필 좀 가져올게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앞부분은 이제 개념 파트였고 뒤에가 이제 문제풀이였잖아요. 근데 이제 뒷부분을 일부러 한번 좀 어렵게 내봤어요. 네, 조금 아마 그 해설을 봐도 아마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이 이제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이제 기본 개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웠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그거를 다 개념 테스트로 내면은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해준 거 그 순서대로 그대로 썼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란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의 합성어였죠. 그래서 이제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다. 접속사라는 거는 하는 역할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요. 심지어 절도 만들어주죠. 자, 대명사는 잘 알다시피 명사를 대신하는 거지만 문장에서도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도 할 수 있다. 즉, 관계 대명사라는 녀석은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네 가지 역할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었죠. 자, 이어서 관계대명사의 위치에 관련된 건데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명사가 오는데 이걸 우리가 선행사라 불렀죠. 자, 그래서 선행사의 종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세 번째, 자,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대한 건데 이 3번 내용이 가장 중요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도어라고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애들이 빠진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오는데 이 절은요 앞에 나온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불렀었죠. 해석은 뭐 하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관계대명사는 더 그리고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에서 제가 후즈라고 썼는데 이거 X라고 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둘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관계대명사 what 바로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예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the thing과 관계대명사 that, the thing, that을 합쳐서 우리가 what이라는 형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앞에 수식을 받는 선행사, 즉 명사가 없고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 that, which, 후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 근데 관계대명사 what만 특이하게 명사절이죠. 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사실 여기 개념 테스트에서 빠진 게 있는데 관계대명사 what은 단수 또는 복수 취급이 둘 다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단수 취급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은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역시나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관계대명사랑 똑같습니다. 자, 이어서 요 문제를 이제 좀 내봤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 스타일로 내는 거는요 우리 이제 중3보다는 고1에서 이렇게 좀 문제를 많이 내요. 1번 문제를 보시면 what이냐 대시냐 이렇게 고르는 문제 있죠. 2번에도 what이냐 대시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3번에도 what이냐 대시냐 라고 나와 있죠. 전부 다 문제가 뭡니까? 왔을래 됐을래 라는 요 문제 의도가 되는데요. 제가 이 문제만 골라서 낸 이유가 뭐냐면요 고등부에서 관계대명사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1순위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왔을래 됐을래. 실제로 좀 잠깐 딴 얘기 해볼까? 좀 오늘은 이제 좀 러프하게 가려고 해요. 분위기를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가볍게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그 선생님들이 그 이제 면접을 이렇게 보러 오잖아요. 학원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면접관 입장이죠. 부원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봐요. 면접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면접을 보러 오면 뭐 하냐면은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시범 강의를 합니다. 저랑 원장님이랑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범 강의를 막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매번 시키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 어떤 거냐?
선생님, what과 that을 설명하는 방법 좀 알려주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이나 얘가 중요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중등부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중등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고등부에서는요. 맨날 나와요. 맨날 나와. 수능에서도 나오고 내신에서 모의고사에서 그냥 맨날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얘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정석적으로 구별을 하려면은 제가 여기 어법상의 근거에다가 쓴 게 사실 정석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아직 이거를 저한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가벼운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가벼운 방법. 가벼운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what이냐 that이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what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다시피 명사절로서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니네가 알고 있는 무엇이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what이라는 게. 자, 근데 이 that 있죠, that. 이 that이라는 게 쓰임새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제가 이것도 하나 겪었던 거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에 영문법 과목이 있었거든요. 영문법 과목.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약간 속된 말로 뭐랄까 좀 대세 미친 사람이었어요. 대세 미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 오늘 투부정사를 배웠거든. 근데 수업 끝날 때는 대수로 끝나요. 오늘 분명 형용사를 배웠거든. 근데 끝날 때 대수로 끝나. 그러니까 맨날 기승전 대시야. 그 교수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그래갖고 저 희한하다. 저 교수는 진짜 대세 미쳤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중간고사 시즌이 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죠? 모르잖아. 당연히 안 가봤으니까. 저도 당연히 몰랐으니까 이제 막 과 애들이랑 막 이렇게 모였죠. 야, 시험 어떻게 나올까? 막 긴장된다. 야, 우리 막 시험 잘 보자. 화이팅! 막 이러면서 들어갔어. 첫 시험이 뭐였냐? 영문법 시험이었어요. 맨 처음 시험이. 자, 이제 시험장 이제 그 강의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대학원 조교가 있어요. 그럼 조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때 시험 볼 때. 근데 앞에서 먼저 시험지를 받았잖아. 그럼 시험지를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데 시험 문제가 그때 한 5문제 나와요. 5문제고 올 서술형입니다. 올 서술형. 한 문제에 한 페이지예요. 한 문제에 한 페이지. 예. 이만큼 쓰는 거예요. 이만큼 쓰는 거.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애가 이제 시험지를 미리 받았는데 혹시 뭐야? 막 이러는 거야. 또 뒤에 이제 넘겼는데 그 넘긴 거 받은 애가 혹시 뭐야? 막 이러는 거야. 애들이 다. 그래갖고 난 맨 뒤에 있으니까 아직 시험지를 안 받았잖아. 그래서 뭔데? 왜 뭔데? 딱 이렇게 넘겨. 대학원 조교가 앞에서 자 조용하세요. 조용히 넘기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맨 뒤에서 받았어 시험지를. 시험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시험지를 이제 봤죠. 1번 문제를 봤어요. 그리고 나도 얘기했습니다. 혹시 뭐야? 이게 이제 자동으로 나왔는데요. 자, 그 1번 문제가 지금 제가 거의 15년 전에 푼 건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1번 문제가 뭐였냐? 이거였어요. 여기다 잠깐 써볼게. 이게 1번 문제였거든요. 이게 1번 문제였어. 그래서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요? 여기 대세 밑줄이 다 쳐져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있어요? 센텐스 모르지 않는 거 아니야? 트루 모르지 않는 거야. 다 알죠? 다 알죠? 이렇게 있었어.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 지금 각 밑줄 쳐져 있는 대시 뭐로 쓰였는지 각각 작성하고 이거를 두문 분석해서 해석해라. 이게 1번 문제였어요. 이게 1번 문제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잠깐만 있자. 이 대시 뭐지? 잠깐만 이게 관계대명사 아니다. 잠깐만 접속사인가? 잠깐만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1번 문제가. 그래서 정답이 뭐냐고요? 저도 까먹었어요. 하도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대세 쓰임이 다 다르거든요. 다는 아니고 이제 일부 똑같은 게 있는데 대부분 달라요. 대세 쓰임이.
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대시라는 게 쓰임새가 얼마나 많나? 자, 뭐부터 있냐?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지시 부사,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의 대용, 명사절 접속사, 자,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 목적의 부사절 접속사, 동격의 대, 강조 구문의 대. 내가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야. 벌써 10개 나왔죠. 벌써 10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대시라는 게 쓰임새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그래서 대충 한 11개 정도 되거든요. 이 대시라는 게 쓰임새가. 근데 what은요. 중고등부에서 나오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what은요 한 3개 정도 돼요. 자, 그러면 3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what이냐 대시냐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33가지의 경우의 수를 언제 다 따지고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what이냐 대시냐를 문제를 물어볼 때는요. 이 경우의 수가 시험에 나오는 게요. 딱 몇 개 있냐면 맥시멈 3개 있어요. 3개. 그러니까 33개에서 3개로 이제 제가 줄였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따질 필요는 없다. 근데 그만큼이나 대시라는 게 쓰임새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제대로 된 방법을 적용해서 풀지 않으면은 이제 좀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어차피 지금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 다음 문법 시간에 어차피 우리 다음 시간에 대 관련된 거 배울 거예요.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what이냐 대시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왜 시험에 많이 나올까?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주 손쉽게 풀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유형이라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what이냐 대시냐를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3 기준으로 말하면 자, what이라는 거는 앞에 선행사, 즉 명사가 안 나왔죠. 그렇죠?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근데 대시라는 녀석은 어때요? 대시라는 녀석은 앞에 선행사, 즉 명사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물론 둘 다 관계 대명사라는 기준입니다. 알겠죠? 관계 대명사라는 기준을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요. 일단 앞에 what이 나오려면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일단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됩니다. 맞죠? what을 쓰려면은 요 두 조건이 다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조건이 아니다. 이 조건이 틀렸다. 그러면 대시 정답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버전으로 제가 좀 더 이제 약간 난이도를 낮춰서 설명한 거예요. 원래 정석은 이게 아닙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행사가 없으면서 불완전한 문장 이러면은 what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볼 건데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앞에 미가 나왔는데 이거 혹시 기억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인칭대명사는 선행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요? 자, 그럼 일단은 선행사가 없는 거예요.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is만 나왔으니까 불완전하죠. 자,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what이 답이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자, 2번 볼게. 2번도 보면은요. 여기서 뒤에 지금 앞에 보시면요. 선행사가 안 나와 있고요. 이 tomorrow는 선행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그리고 뒤에 동사만 나왔으니까 불완전합니다. 선행사 없고 불완전. 그래서 여기서도 what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앞을 보시면은 자, 일단 뒤에를 보면 뒤에를 먼저 볼게요. 이번에는. 자, 뒤에를 보면은 give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불완전합니다. 일단 뒤에는 불완전한데 앞을 보니까 advice라는 명사가 있네요. 그럼 선행사가 나와 있네. 그러면은 what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3 수준에서는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보통 관계대명사 what이 언제 나오냐면요. 중3 1학기 때 나와요. 학교 출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시험 범위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불완전하다. 그럼 what이고 이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대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3 수준은 이 정도로 해결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워낙 좀 중요한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시간을 써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챕터 우리 한번 볼까요? 정답. 지난번에 우리 그 수동태 파트 아마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다 했었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일단 챕터를 좀 먼저 펴주세요. 이 부분.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이거? 52페이지예요. 52페이지. 여기 챕터 부분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 나이스 다 응? 기다려봐. 오늘은 사실 제가 좀 준비를 좀 한 게 물론 이제 요거 수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일단 좀 진도를 나갈 거고요. 진도는 사실 얼마나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예상한 거는 이제 챕터 7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마 챕터 7까지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따가 시간 상황을 봐서 제가 좀 조절을 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따가 시간을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를 일단 좀 남겨둘 거예요. 남겨두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그 전에 했었던 숙제로 해왔던 거 요거를 좀 채점을 좀 할 거고 개별 질문을 받아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한 이야기를 좀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좀 그걸 준비해 왔는데 근데 이 결석이 3명이야. 이 같은 것들. 아무튼간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뽑은 거 갖다 줄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 이제 챕터의 제목을 보시면요. 긴 문장도 제대로 써보자 하면서 문장의 확장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어의 확장,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의 확장, 접속사를 이용한 확장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요 확장이라는 개념을 아시려면요. 여러분이 일단은 그 어떤 언어의 단위 개념을 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쓰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어의 단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단위. 그러니까 이 단위라는 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한글과 영어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한글, 영어. 자,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서 글을 쓰려면요. 여러 가지 무언가를 조합해서 단어나 글을 완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글에서 가장 작은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음과 모음입니다. 맞죠? 자음과 모음보다 더 작은 단위 있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보다 더 작은 단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뭘 만들어요? 이걸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죠. 단어, 낱말을 만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단어를 조합해서 뭘 만드니까? 문장을 만듭니다. 이 문장을 조합해서 문단을 만들고 문단을 조합해서 글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꾸로 영어를 한번 가봅시다. 영어. 자, 영어는 이제 뭐 거의 똑같아요. 자, 영어의 최소 단위는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제일 작은 단위. 알파벳이죠, 알파벳. 그렇죠? ABCD죠. 그럼 우리가 이 ABCD를 조합해서 역시나 단어를 만드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단어를 조합해서 두 가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혹시 뭐랑 뭔지 아세요? 단어를 여러 개 조합해서 단어 2개 이상의 결합된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절이죠, 일단 절. 하나 더. 누가 말했는데? 구예요, 구. 됐어요? 구와 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또 조합해서 뭐가 되느냐? 당연히 문장이 되고 또 문단이 되고 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알파벳이란 개념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구와 절이라는 요 개념만 잘 알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깐 보시면 구가 있고 절이 있는데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 구와 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어가 두 개 이상 결합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와 절의 공통점이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구라는 녀석은 요 안에 주어 동사가 안 들어있는 형태고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덩어리, 이걸 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선생님 그러면 아무 단어나 이렇게 막 합치면 구고 절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하게 I love you 이렇게 썼어. 그러면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이렇게 합치면 절이고 이렇게 합치면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건 구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구와 절이라는 거는요.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구와 절을 만드는 규칙이 있다고. 규칙. 오케이? 자, 그러면은 구라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고 절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만드느냐? 각각 재료가 필요합니다. 구를 만드는 재료가 있고요. 절을 만드는 재료가 있는데, 자, 절을 만드는 재료는 우리가 최근까지 계속 배웠습니다. 무려 2개나 배웠어요. 뭐였죠? 절을 만드는 재료. 절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최근에 배웠어요. 최근에. 엊그제도 배웠고 지난번에도 배웠고. 아니, 절이라는 게 뭐야?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잖아. 덩어리. 근데 주어 동사만 쓴다고 절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뭘까? 접속사. 아니 배웠잖아. 우리 종속 접속사 해갖고 배웠잖아. 이 자스크라. 자, 접속사나 아니면은 우리가 바로 엊그제 배웠던 관계사가 되겠죠. 관계대명사. 됐어요? 이런 애들. 그럼 얘네들 뒤에는 뭐가 온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절을 만들었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실제로는 의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 when, why, where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도 절을 만들 수 있어요. 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요. 하나, 둘, 세 개. 이게 끝입니다.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자, 구를 만드는 재료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해줄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in, on, of, from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전치사. 그럼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걸까요? 전치사 뒤에 뭐가 와요? 뭐야, 나 지금 덩어리들이랑 수업하는 거야. 뭐야, 이 자스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죠? 명사 오죠. 명사. 그래서 그럼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이 덩어리를 뭐라 한다?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잘 볼게요. 이 구와 절이라는 개념을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잠깐 짤막한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짤막한 예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at home이라고 하나 써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when I arrive 이렇게 썼어요. 그럼 잘 보세요. 위에 거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졌으니까 우리가 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래 거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덩어리니까 이걸 절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 단위를 말할 때 알파벳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를 조합해서 구와 절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럼 잘 봐봐. at이라는 단어는요. A와 T라는 알파벳을 조합해서 at이라는 단어가 완성된 거예요. 맞죠? home이라는 단어는 HOME라는 알파벳을 조합해서 단어가 완성된 겁니다. 맞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WHENIARRIVED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죠. 다 알파벳을 조합해서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영어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는요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품사. 우리 팔품사 하면서 배우는 거 있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개의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 품사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뭐사로 끝나는 애들, 동사니, 명사니 이렇게 사자로 끝나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요 전부 다 뭐냐면요 단어예요. 단어의 단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자면 at은 전치사고요. home은 명사고 when은 접속사, 얘는 대명사, 얘는 동사예요. 그렇죠? 품사를 하나씩 따져보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알파벳을 조합해서 각각의 단어가 완성됐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보자면은 이 전치사라는 단어와 이 명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덩어리 구가 완성된 거예요. 단어가 합쳐서 구가 완성됐죠. 그렇지?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when이라는 단어, I라는 단어, arrived라는 단어 3개가 조합돼서 절이라는 형태가 완성된 거고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봐봐. 알파벳을 적절히 조합했더니 단어가 됐는데 이 단어는 뭘 가지고 있다? 품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품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단어를 조합해서 구나 절을 만들 때도 이 덩어리에도 품사가 있다는 거예요. 덩어리에도요. 덩어리에도. 자, 미리 말하자면은 at home이라는 거는 부사의 역할하는 부사구고요. 아래 있는 when I arrived도 부사의 역할하는 부사절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그럼 잘 보세요. at은 전치사고 home은 명사야. 근데 덩어리는 뭐예요? 덩어리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요. 덩어리는요. 왜냐하면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거는 얘는 접속사고 얘는 대명사고 얘는 동사야. 각각의 품사를 따지면. 근데 덩어리가 되니까 뭐가 된다?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덩어리 이름이 절이니까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덩어리 이름이 구니까 부사구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일단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가 당장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를 생각해보세요. 자, 관계대명사는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 뒤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불완전한 문장 이런 형태가 오고요. 앞에 명사, 선행사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얘를 꾸며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용사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그럼 봐봐. 얘네를 또 품사를 하나씩 따져보면은 얘는 품사가 대명사예요. 여기 이름에 써있다시피 얘는 대명사고 얘는 동사고 얘는 명사예요. 하나씩 따지면요. 근데 덩어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덩어리는 형용사라고요. 근데 덩어리 이름이 절이니까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되니?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단어를 조합해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는 또 그 덩어리가 또 다른 품사로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 확장이라는 측면으로서 제가 좀 볼게요. 자, 요것도 좀 필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확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영어가 길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쓸 때 영어가 길어지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가 길어지는 이유예요. 왜 길어질까? 왜? 여러분 참 부끄럽게도요. 선생님이 여기 중학교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영어였거든요. 중2 때까지. 제가 이제 점수를 좀 잠깐 말하자면 이게 저는 이제 자유학기제가 아니었으니까 중1, 2, 3 다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중2 때가 절정이었어.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맨날 시험 저거 끝나고 PC방 갔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중2 때 영어 성적을 보면 그냥 한 30점대였어. 30점. 딱 30점. 이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중3 때 영어 성적이 다 기억나거든요. 중3 때. 중3 때 영어 성적이 어땠냐면요. 처음에 43점이었어요. 중간고사 때. 그 다음에 69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81점, 80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좀 많이 올랐죠. 점수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중간고사를 이제 5월 초에 보잖아요. 기말고사를 7월쯤에 보고요. 근데 제가 제대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게 제가 중3일 때 5월 16일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정확하게 5월 16일. 제가 중3 때가 2003년이거든요. 2003년 5월 16일. 이때부터 제가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제가 영어 공부를 처음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어려웠던 게 뭐였냐. 처음에 문장의 형식이라는 개념을 중3 때 전 처음 배웠거든요. 뭐 이제 우리 익히 알고 있는 1, 2, 3, 4, 5형식 있잖아. 근데 1형식은 이렇대요. 예를 들어서 5형식은 이렇대. 그런데 5형식이 실제로 보면은 4개밖에 없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어 4개밖에 없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장 써진 걸 보면은 문장이 엄청나게 긴 거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하는데 어떨 때는 얘가 주어래. 근데 어떨 때는 이만큼이 주어래. 그러니까 이 기준을 모르겠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아니 어떨 때는 요 한 단어가 주어고 어떨 때는 왜 얘가 주어지? 그리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래.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 보호인지 아니면 얘가 뭐 부사 수식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좀 비슷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게 아니 주어와 동사를 표시할 때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고 어디까지가 목적어고 어디까지가 수식어인가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나는 실제로 오형식이면은 4개의 성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대체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게 이제 참 궁금했었죠. 그래서 영어가 길어지는 이유를요 제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영어가 길어지는 이유는요 딱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영어가 왜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영어 문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한번 말해보실까요? 아무거나 좋아요. 왜 문장이 길어질까? 아니 일형식이면 주어 동사밖에 없으니까 2단어면 되는 거 아니에요? I, O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길까요? 자세하게. 응? 자세하게. 좀 비슷했어요. 비슷했어. 자세하게. 그래서 뭘 사용하는 거죠? 자세하게 말하려면 뭘 사용해야 돼요? 수식어를 사용해야 돼요. 수식어. 그래서 첫 번째는요. 수식어의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잘 생각해 보면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4개밖에 없어요. 맞죠? 이걸로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문장의 5형식을. 그럼 여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 수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식어는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수식어를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크게 상관은 없다고. 그리고 수식어를 1개 쓰든 2개 쓰든 100개 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식어는 이제 문장 형식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1형식이면 짧고 5형식이면 길고 이게 아니에요. 형식과 문장의 길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1형식인데 수식어가 100개 있어. 그럼 당연히 얘가 제일 길겠죠. 5형식인데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얘가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어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문장 길이가 길어집니다. 자, 2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뭐가 있을까? 자, 2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준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동사. 자, 이거는 우리가 아마 문법 시간에 아직 안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준동사가 뭔지 아는 분 계세요? 준동사가 뭘까요? 맞추면 숙제 줄여줄게. 동사는 아니지만 절반 왔는데. 내가 말할게. 방금 하랑이가 말한 대로 준동사가 뭐냐면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랑 비슷한 애예요. 이게 이제 준동사란 개념이거든요. 이 준이라는 말이요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제 준동사라고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아마 내가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이 아마 익숙할 겁니다. 준동사에는 종류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3개를 여러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가 부정사, 투부정사. 2번째 동명사. 3번째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됐어? 이 3가지. 이 3가지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니 준동사를 사용하면 왜 영어가 길어지느냐? 이건 준동사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한번 써본다고 해볼게요. 투부정사. 만약에 투의 동사원형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가 나왔어. 근데 여러분 이 투부정사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사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동사랑 비슷하다는 게 뭐가 비슷하다는 거냐면요. 일단 생긴 게 비슷하죠. 여기 동사원형이 써 있으니까. 생긴 것뿐만 아니라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이 특징도 비슷해요. 근데 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뭐가 오죠? 주어가 오죠. 그렇죠? 뒤에는 뭐가 옵니까? 형식에 따라 보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렇죠? 자 그럼 똑같습니다. 준동사도요. 앞에 주어가 와요. 준동사도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옵니다.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용어 하나 알려주자면 이렇게 준동사 앞에 주어가 온다 했죠. 이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의미상 주어. 그래서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부정사의 주어도 있고 동명사의 주어도 있고 분사의 주어도 있어요. 얘네가 전부 다 뭐다? 통칭, 의미상 주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잘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분동사 때문에 왜 문장이 길어지는지를 보여줄게요. 만약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투의 동사원이 나왔어. 그럼 요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오겠죠.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예를 들어 ing가 나왔어. ing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ing는 어때요? 또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목적어가 뭐냐? 또 투부정사로 나왔어. 그럼 이 투부정사가 어때요? 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준동사를 쓰면 뭐다? 영어 문장이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 썼었던 바로 구와 절 때문입니다. 구와 절. 자, 이 구와 절의 사용은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치환의 개념이랑 비슷해요. 근데 치환 배웠나? 이거? 치환 개념 배웠어요? 이거? X제곱을 라지 X로 바꾼다. 이런 거 배웠나?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수학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가. 그러니까 구절의 사용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 구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요 자리에 뭘 쓸 수 있습니까? 한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한 단어. 예를 들어서 I love you 이렇게 한 단어씩으로 완성할 수 있죠. 근데 꼭 우리가 요 각각의 자리에 단어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어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도 쓸 수 있고 절도 쓸 수 있습니다. 됐어? 그러면 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형이죠. 그러면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이 덩어리를 어디다가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접속사의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덩어리가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I love you 쓸 때는 주어 자리에 I라는 단어가 났는데 이렇게 절의 형태를 집어넣으니까 주어 자리에만 벌써 하나, 둘, 세 단어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단어로 끝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또 뭐가 막 더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 수식어를 사용한다거나 준동사를 사용한다거나 이래갖고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어가 길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거예요. 어떻게 길어지는가? 자, 주어를 기준으로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를 기준으로, 그리고 접속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주어의 확장부터 볼게요. 주어의 확장. 자, 유닛 1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닛 1에 있는 내용 보시면 형용사의 어순과 위치에 유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미리 말할게요. 1번에 나와 있는 거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거 쓸데없는 거거든요. 넘어갈게요. 알겠죠? 이게 뭐냐면은 그냥 가볍게 보자면 all the three different methods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있죠. 4개. 이게 다 형용사예요. 이게 다 형용사거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요 순서로 써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막 설명이 막 나왔잖아. 뭐 올이 어쩌고 더가 어쩌고 숫자가 어쩌고 성질이나 상태가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같은 종류일 때의 순서라고 나왔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안 중요해요. 2번 패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형용사를 주어 뒤에 써야 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하거든요. 조금.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만 좀 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애들이 사실은 얘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틀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여러분,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어랑 동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책에다 좀 써두세요. 여기 3번 옆에다가 여기다 좀 써두세요. 이건 뭐냐면 주어와 동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요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 이 사이에.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요. 앞에 나온 주어를 꾸며주는 형태가 나옵니다. 주어를 꾸며주는 형태가 이렇게 중간에 꼽살이 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주어라는 거는 명사잖아요.
그렇죠? 주어는 결국 명사죠. 그럼 이 덩어리는 뭡니까? 당연히 형용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의 역할.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형용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이첫